혹시 요즘 거울 앞에 서실 때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잠그던 바지 단추가 어느 날부터 배 위에서 버티질 못합니다. 숨을 조금만 깊게 쉬어도 단추가 튀어나갈 것 같고 허리띠 구멍은 하나 둘 뒤로 밀려납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단순히 옷이 안 맞는 문제가 아니라 몸속에서 이미 위험 신호가 시작됐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40대까지만 해도 허리가 비교적 날렵했고 옷 때문에 고민할 일은 거의 없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50대를 지나면서 아랫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거울 보는 것 자체가 싫어집니다. 아침에 옷을 입는 시간이 괜히 길어지고 예전에 잘 맞던 바지는 손이 안 가고 결국 편한 옷만 찾게 됩니다. 먹는 것도 줄였고 밀가루도 끊었고 야식도 안 드시는데 배만 그대로인 현실. 이 상황,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가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김도연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병원에서 수많은 분들의 몸 상태를 직접 보고 듣고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들 10분 중 7분은 꼭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예전이랑 똑같이 먹어도 배만 나와요. 운동해야 하는 건 아는데 무릎도 허리도 따라주질 않아요. 이 말 속에는 게으름이 아니라 답을 몰라서 생기는 답답함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이 얻어가실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힘든 운동 없이 밥 굶지 않고 집에 있는 재료로 단 며칠 만에 배가 왜 안 빠졌는지 이유를 알게 되고 어떻게 해야 처음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괜히 유행 따라하는 방법이 아니라 몸의 순서를 되돌리는 방법입니다.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는 방법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가 나오는 이유를 전부 살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면 배가 나와 보이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배가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은 지방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쌓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덜 먹어도 운동을 못해도 배만 그대로인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그 이유를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배가 나왔다는 건 살이 쪘다는 거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밥을 줄이고 국수를 끊고 빵을 안 드시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도 배가 잘 안 들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몸 상태를 살펴보면 배가 나온 분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 살이 많이 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체중은 12kg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허리둘레만 유독 늘어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배가 나온 이유는 살이 아니라 안에서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음식이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예전처럼 잘 움직이면 먹은 게 내려가고 비워지고 다시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길이 느려집니다. 마치 예전엔 잘 내려가던 배수구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막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은 계속 붓는데 내려가는 속도가 느려지니 안에서 차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안에서 오래 머문 것들이 딱딱해지고 가스가 차고 배가 안쪽에서부터 밀려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이 찐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이 비워지지 않아서 불룩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를 해도 걷기를 조금 해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잘 안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배는 의지가 약해서 생긴 배가 아닙니다. 몸의 속도가 예전 같지 않아서 생긴 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이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방법을 잘못 선택하게 됩니다. 안에서 막혀 있는데 위에서만 계속 줄이려는 겁니다. 그러니 배는 더 답답해지고 몸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안에서 막혔다면 그걸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나옵니다. 예전 사람들은 몸이 답답할 때 무작정 굶지 않았습니다. 땀을 억지로 빼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몸이 스스로 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썼습니다. 특히 배가 더부룩하고 속이 막힌 느낌이 들 때 가장 먼저 손이 가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실입니다. 집집마다 여름이 되기 전에 매실을 담가 두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맛 때문에가 아니라 몸을 가볍게 만드는데 실제로 도움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가 나옵니다. 매실청은 설탕 덩어리 아니냐? 그거 먹으면 오히려 더 불지 않느냐?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매실청이 생각처럼 나쁜 선택이 아닌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배를 더 불리는 게 아니라 비우는 쪽으로 작용하는지 아주 쉽게 생활 속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실청을 떠올리면 많은 분들이 먼저 걱정부터 하십니다. 그거 달지 않나요? 설탕에 절인 건데 몸에 좋을 리가 있나요? 이 생각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매실청은 우리가 그냥 떠올리는 단순한 단맛과는 조금 다릅니다. 매실을 설탕에 재워두고 시간이 지나면 처음의 설탕 상태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과일 속에서 나온 신맛 성분이 섞이면서 성질이 바뀌고 몸에서 작용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마치 포도즙이 시간이 지나 와인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먹느냐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매실청을 물처럼 마시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소량을 알맞은 시간에 몸에 맞게 먹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이정훈 씨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씨는 단 음식을 거의 안 드시고 집에 있는 매실청도 손도 안 대셨습니다. 배가 더 나올까봐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는 그대로였고 속은 항상 더부룩했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꽉 찬 느낌이 들고 하루 종일 몸이 무거웠습니다. 이분께 매실청을 아주 소량 물에 희석해서 드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다시 배웠을 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배에 항상 차 있던 느낌이 사라졌어요. 살이 갑자기 빠진 건 아니었지만 바지가 덜 불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배를 비우는 힘이 살아났다는 데 있습니다. 몸은 원래 스스로 정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이 약해졌을 뿐입니다. 매실청은 그 힘을 다시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안에서 무언가를 억지로 태우는 방식이 아닙니다. 안에서 밀어주고 흘려보내고 정리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몸이 부담을 덜 느끼고 변화도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매실청만으로는 속도가 느립니다. 엔진만 켜놓고 기어를 안 넣은 것과 비슷합니다. 안에서 움직이긴 시작했는데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매실청을 그냥 마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뭔가를 함께 곁들였습니다. 그 조합 덕분에 효과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다음으로는 매실청과 함께 했을 때 배를 비우는 힘을 훨씬 강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조합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실청과 함께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조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들기름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면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름을 먹는데 배가 빠진다고요? 이 질문 아주 정상입니다. 기름을 먹으면 살찐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너무 익숙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름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들기름은 안에서 막힌 걸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가 불룩해지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안에서 오래 머문 것들이 딱딱해지는 데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안에서 밀어줘도 잘 안 움직입니다. 마치 마른 흙덩이가 배수관에 붙어 있으면 물을 세게 틀어도 잘 안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들기름은 이 상황에서 물 대신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안쪽을 미끄럽게 만들어주고
딱딱해진 것들을 감싸서 쉽게 내려가게 돕습니다. 그래서 매실청이 밀어주고 들기름이 미끄러지게 해주는 조합이 됩니다. 실제로 이 조합을 드신 분들 중에는 며칠 만에 화장실 가는 게 전보다 훨씬 편해졌다, 아랫배가 눌린 느낌이 사라졌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김상호 씨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씨는 배가 늘 더부룩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단단하게 굳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운동은 거의 못 하셨고 걷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매실청과 들기름을 아침에 한 번씩만 드시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김상호 씨는 먼저 화장실 이야기부터 꺼내셨습니다. 힘 안 줘도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리고 5일째 되는 날 허리띠를 조였을 때 느낌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배가 갑자기 홀쭉해진 건 아니었지만 팽팽하던 압력이 빠진 느낌이 분명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변화는 살이 타서 생긴 변화가 아닙니다. 안에서 차있던 것들이 빠지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그래서 속이 편해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이 조합은 특히 이런 분들께 잘 맞습니다. 아침에 배가 빵빵하고 단단한 느낌이 드는 경우, 며칠씩 시원하게 비우지 못하는 경우,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해지는 경우.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 조합이 맞는 건 아닙니다. 속이 예민하거나 자주 설사를 하는 분들께는 다른 선택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몸이 차고 소화가 느린 분들께 더 잘 맞는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실청과 들기름 조합이 맞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특히 손발이 차고 속이 쉽게 냉해지고 찬 음식만 먹어도 배가 불편해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조합이 훨씬 편안한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이럴 때 함께 써볼 수 있는 것이 생강입니다. 생강은 몸을 안에서부터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재료입니다. 겉을 달아오르게 만드는 자극적인 따뜻함이 아니라 속도를 천천히 올려주는 온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안에서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아무리 밀어줘도 반응이 느려지고 내려가는 힘이 약해집니다. 이때 매실청만 드시면 속이 오히려 서늘해져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강이 함께 들어가면 균형이 맞아집니다. 정미경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미경 씨는 여름에도 따뜻한 물을 찾을 만큼 속이 차가운 편이었습니다. 조금만 찬 음식을 드셔도 배가 살살 아프고 소화가 오래 걸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실청을 단독으로 드셨을 때는 속이 더 불편하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매실청에 생강을 아주 소량 곁들여 드시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아침과 저녁, 식후에 따뜻한 물에 희석해서 드셨습니다. 며칠 뒤 다시 연락을 주셨는데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배가 차갑지 않아요. 속이 따뜻해지니 내려가는 느낌도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조합의 핵심은 무리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억지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오래 유지하기 좋습니다. 매실청과 생강 조합은 특히 이런 분들께 잘 맞습니다. 식사 후에 더부룩함이 오래 가는 경우, 배를 만지면 차갑게 느껴지는 경우, 평소 기운이 쉽게 떨어지고 몸이 냉한 느낌이 드는 경우.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고민이 나옵니다. 나는 당이 걱정된다. 단 성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불안하다. 이런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당 걱정을 줄이면서도 배를 편안하게 만드는 조합, 매실청과 계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실청 이야기를 하면 끝까지 마음이 걸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당이 걱정돼서 이런 건 못하겠다. 조금이라도 단 건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께 무작정 괜찮다고 말하는 건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매실청에 계피를 함께 쓰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계피는 단맛을 더하는 재료가 아니라 안에서 단 성분이 급하게 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몸에서는 먹은 것이 바로 에너지로 쓰이거나 아니면 남아서 쌓이게 됩니다. 이 과정이 급해질수록 몸은 더 부담을 느낍니다.
계피는 이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최은영 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영 씨는 수치가 조금만 흔들려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매실청이 있어도 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배는 늘 불편했지만 더 나빠질까봐 참고만 계셨습니다. 이분께 매실청을 아주 소량 따뜻한 물에 희석하고 계피를 정말 조금만 넣어서 식후에 드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뒤 다시 뵀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이 편안해지니까 괜히 더 불안해지지 않아요. 배가 덜 부풀어 오르니 몸 전체가 안정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조합의 중요한 원칙은 절대 많이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실청은 맛을 내는 주인공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게 하는 보조 역할입니다. 계피도 향만 느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실청과 계피 조합은 특히 이런 분들께 어울립니다. 식사 후 배가 금방 불러오는 경우, 단 성분에 예민한 편인 경우, 몸이 쉽게 붓는 느낌이 드는 경우.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배는 좀 편해질 것 같은데 몸이 너무 피곤하다. 기운이 없어서 움직이기조차 싫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배가 편해져도 변화가 더디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조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몸에 다시 힘을 붙여주는 조합입니다. 배가 불편한 것도 문제지만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몸이 무거우면 아무것도 해볼 마음이 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점심만 지나면 벌써 지치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안에서 비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몸 전체에 다시 힘이 돌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드릴 조합이 매실청과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식초라고 하면 속부터 먼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식초는 톡 쏘는 합성 식초가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식초입니다. 이런 식초는 안에서 피로를 쌓이게 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몸이 피곤하다는 건 안에서 쌓인 찌꺼기가 제때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오래 쌓이면 몸은 계속 무겁고 움직이기 싫어지고 그 상태가 배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박준호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준호 씨는 배도 불편했지만 무엇보다 늘 피곤하다는 말을 먼저 하셨습니다.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작은 일에도 금방 지쳤습니다. 매실청에 천연 식초를 아주 소량만 더해 점심 식사 후에 드시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며칠 뒤 다시 뵀을 때 박준호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후가 덜 힘들어요. 배가 편해진 것도 있지만 몸에 다시 힘이 도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기운이 살아나니 자연스럽게 움직임도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조합은 특히 이런 분들께 어울립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경우, 하루 종일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경우,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는 경우.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를 비우는데 초점을 둔 조합, 속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조합, 당 걱정을 덜어주는 조합, 몸에 다시 힘을 붙여주는 조합. 이 네 가지 중에서 지금 내 상태에 가장 가까운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욕심내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 꼭 알고 계셔야 할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몸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도 상황에 맞지 않게 쓰면 오히려 불편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꼭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 성분이 특히 민감하게 느껴지는 분들입니다. 매실청은 소량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욕심내서 많이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차 숟가락 하나를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시작하시고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느껴지면 양을 줄이거나 쉬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속이 약한 경우입니다. 평소에 속 쓰림이 작거나 신 음식에 민감한 편이라면 공복보다는 식후가 훨씬 편합니다.
빈속에 드셔서 불편하면 그 방법은 나에게 맞지 않는 방법일 뿐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평소 묽은 편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들기름 조합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안에서 내려가는 속도가 빠른 상태이기 때문에 더 미끄럽게 만들면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생강이나 계피처럼 속도를 조절해 주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네 번째는 약을 드시고 있는 경우입니다. 혈압이나 혈액 관련 약을 드시고 있다면 갑자기 새로운 걸 많이 추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계피나 들기름은 몸에서 작용하는 방식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양을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럴 땐 항상 소량이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경고입니다.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방법은 단기간에 몸을 혹사시키는 방식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적당함이 가장 큰 효과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보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실청은 반드시 차갑게 보관하셔야 합니다. 실온에 오래 두면 성질이 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난 것은 과감히 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의 목적은 살을 억지로 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안에서 막힌 걸 풀고 몸의 흐름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도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내일 아침 지금 집에 있는 매실청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선택 하나가 몸의 답답함을 풀어주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하루 만에 사람을 바꾸는 요령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하던 분들이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구나 하고 처음으로 느끼게 해주는 출발점입니다. 처음 이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런 걸로 정말 달라질까요? 하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믿지 마셔도 됩니다. 대신 몸으로 확인해 보세요. 딱 3일만 해보셔도 됩니다. 3일 동안 배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화장실 가는 느낌이 어떤지, 아침에 몸이 전보다 가벼운지 그것만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 방법은 지금의 나와 맞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멈추셔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3일 안에 아주 작은 신호 하나를 느끼셨습니다. 배가 덜 빵빵해진 느낌, 아랫배에 압력이 줄어든 느낌, 하루가 조금 수월해진 느낌 말입니다. 5일까지 이어가시면 거울 앞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바지가 덜 답답해지고 허리띠를 조일 때 손에 힘이 덜 들어가는 순간을요.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동안 안 빠진 게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순서가 틀렸다는 걸 말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억지로 괴롭히면 버티고 제대로 도와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 반응을 다시 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계기가 되어 아침에 옷 입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편해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가벼워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은 내용은 한번 보고 끝낼 이야기가 아니라 필요할 때 다시 꺼내 보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이 그 시작을 도와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